김건모 씨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그 서울 강남경찰서가 8일 오후에 김건모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그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차량에서 이제 GPS 등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일단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건모 씨가. 네. 근데 이 수사의 시작은 사실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 시작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그 시간에 만났는지가 이제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김건모 씨가 이 성폭행 주장하는 그 여성과 그날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시청자분 중에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그 시점은 2016년입니다. 8월입니다. 그런데 2020년 해수는 4년이 지난 시점에 차량의 압수수색, 뭔가 결과물이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그때 시점에도 김건모 씨가 같은 차량을 이용하고는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에 차량을 아예 바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압수수색을 해서 GPS 기록을 확보를 한다고 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동일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진행이 보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거기에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디지털 포렌식 같이 일부 작업을 거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그때 그 시점을 복원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유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여성의 주장의 신빙성이 얼마나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이렇게 맞춰보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경찰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모든 증거,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다 수집하는 차원에서 차량 압수수색도 진행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소요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당시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김건모 씨가 갔느냐 안 갔느냐가 처음부터 이게 커다란 어떤 주제로 등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김건모 씨의 그 팬들이 그러면 김건모 씨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GPS를 한 3년 반 전에 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네. 우리가 이제 알리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현장 부재 증명인데, 네. 그 당시에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 만약에 이 GPS를 다시 한번 분석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폭행 사실을 주장하는 여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장이 상당히 힘을 잃을 것이고, 만약에 그때 있었다라고 한다면 김건모 씨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네. 한 3년 반 전에 GPS 기록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분석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차량은 그전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차량은 변함없다지만 안에 블랙박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기계를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점도 한번 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안지윤 기자님, 사실 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모 씨가 그 과정에서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이 부분도 혹시 쟁점 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거는요, 뭔가 감추고 싶은, 캥기는 게 있다고 뉘앙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GPS 확인하는 게 그 시기에 2016년 8월에 해당 유흥업소에 김건모 씨가 갔다 왔는지 이후에도 이게 유흥업소 종사자, 김건모 씨 유흥업소 종사자가 회유와 압박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후에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갔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증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GPS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휴대전화 같은 거는 확보할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이 김건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대다수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광범위하게 그렇죠. 내재되어 있죠. 네. 그래서 최근 하급심 재판부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존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영장 발부 관행이 스마트폰의 출연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면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경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 국면에서 계속해서 논란거리 하나씩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씨 아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건모 씨 결혼하신 장지연 씨 그분도 맞추셨습니다. 그때 회식하고 있던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나타나니까 다들 쳐다봤죠. 그러면 소개시켜준 분이 확실히 강영석 씨 아내분이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소장님의 그 형수님, 네. 형수님은 김건모랑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네. 저희 집사람은 김건모 자체를 몰라요. 네. 그리고 김건모 씨랑 이제 결혼한 그분도 네, 네. 원래 몰라요. 네. 원래 몰라. 네. 근데- 이번 일로 네, 근데 뭘 소개를 해? 네. 어떻게 소개를 해? 네. 근데 저는 이제- 김건모 씨를 단 한 번도 본 적 심지어 없고 몰라요. 그 물수건 뭐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지만 배트맨 지금 티셔츠를 입고 지금 세 명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기존의 언론 보도로는 강용석 씨의 부인이 김건모 씨와 장지연 씨를 맺어준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소문이. 네네. 이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을 압축하자면은요, 내 부인은 김건모도 장 씨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선자가 아니다라는 건데 어허. 일단 여기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네. 강용석 씨의 아내, 그리고 가수 이현우 씨의 아내, 그리고선 네. A 씨인데요. 이현우 씨의 아내가 이 장 씨를 아는 거고 네. 이 A 씨가 김건모 씨를 알아서 둘이 서로 소개를 해준 거고 네. 이 두 다른 아내분들을 강용석 씨의 아내를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김건모 씨와 장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은 강용석 씨의 아내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해줬다. 아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다. 이거 참 이게 점입가경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김건모 씨 예비 신부인 그 장지연 씨에 대해 가지고 강용석 변호사 부인이 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개시켜줘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한쪽은 소개를 그 사람이 시켜줬다라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주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둘 양측 중에서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이 바로 이 그 장지연 씨에게 그 어떤 뭐 확인 그 문자를 보냈어요. 네.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그 장지연 씨에게 강용석 씨 부인이 소개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명품 가방을 소개 사례로 준 것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장지연 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소개를 갖다가 나한테 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걸 확인을 해줬고요. 그러나 이 명품 가방을 선물로 사거나 전해드린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자로 남았거든요. 네. 아까 나온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분명히 또 말로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사실이 이제 또 새로운 쟁점이 돼가지고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 뭐 일부에서는요. 저 이진호 기자인가요? 이진호 기자가 공개했다는 앞에 이니셜로 그냥 장만 돼 있잖아요. 그게 장지연 씨한테 답이 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강용석 씨 부인이 소개시켜준 게 맞다고 하는데 사실 저것만 가지고 장지연 씨가 답을 했다고 저것도 확답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있나요? 안지윤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또. 사실 그렇게 하면 얘기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네. 보면은요. 소개해 준 게 맞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그 익명으로 처리한 그분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확실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결국은 아. 그 사람이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장 씨 이제 그 아내가 될 아내분이죠. 지금 결혼을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네. 그분이 보냈다는 문자를 보더라도요. 그분들이 소개시켜 준 건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강용석 씨의 아내분이라고 적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각각 그 안에서 누구와 친분이 있고 어떤 역할을 그러네요. 했는지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이 문자만으로는 답답하기 어렵습니다. 답이 좀 애매한 모호성을 좀 갖고 있네요. 네, 그분들이라는 맞습니다. 게 셋 중에 둘만 지칭한 건지 셋 다 지칭한 건지 그것도 정확치는 않잖아요. 이 문자만 보고. 그래서 이 논란 자체가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해 주지만 주선했냐 안 했냐가 본질은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불똥이 여기까지 튀면서 과연 신빙성, 이 사건에 또 신빙성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쨌든 늘 말씀드립니다만 김건모 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김건모 씨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얘기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 사건도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